여러분, 지금 가장 안전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예금이요? 금이요? 부동산이요? 전부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은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지금이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짐을 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역사에서 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 번,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보는 것조차 지금 이 순간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칩을 누가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2024년 4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우리 돈으로 무려 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9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1년에 집행하는 복지 예산과 맞먹는 돈을 단 3개월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장의 겉면만 봐왔습니다. 오늘 달러의 시선은 그 안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왜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닌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엔비디아에게 바치는 일종의 곡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삽니다. 구글이 삽니다. 메타가 삽니다. 아마존이 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금광을 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금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특수 제작된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그 곡괭이를 오직 한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폭발합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83조 원입니다. 전체 매출의 92%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75%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일반 제조업체들은 보통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조차 좋을 때 50%를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75%입니다. 100만 원짜리 칩을 팔면 75만 원이 순수 이익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이 역사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똑똑한 분석가들이 예측한 수치조차 가볍게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엔비디아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실력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역사는 지금과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거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똑같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위기만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199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주식시장은 완전한 광기였습니다.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됩니다. 이익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조차 없어도 투자자들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였던 시스코의 주가 수익률은 무려 100배가 넘었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100배라는 건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의 100년치를 미리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실체 없는 기대감의 잔치였습니다. 결국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실제로 돈을 법니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이 통장에 찍힙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닷컴 버블은 인프라만 깔렸고 수익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프라를 깔면서 동시에 막대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공포로 인해 진짜 흐름을 놓치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칩 하나를 완성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담당합니다. 초미세 제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TSMC가 담당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이 삼각동맹이 전 세계 인공지능 칩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대등한 동맹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하청관계인가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있고 그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엔비디아입니다. 공장은 TSMC와 한국 기업들입니다. 같은 공급망이지만 브랜드가 가져가는 이익은 공장이 가져가는 이익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사인 마이크론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상당 부분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SK하이닉스로 들어오는 달러 유입도 증가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활을 건 레이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의 결과가 한국 경제 전체의 달러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판 위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음에서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달러의 시선은 이렇게 답합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은 2025년에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비슷한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로 향합니다.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장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전략은 반드시 분할 매수여야 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담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효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위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는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중국은 화웨이를 앞세워 자체 칩을 개발 중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엔비디아 제품과 비교해 2세대에서 3세대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희소성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엔비디아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불황이 오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그 비용 절감의 핵심 수단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100명이 할 일을 인공지능으로 줄입니다. 불황일수록 인공지능 투자가 더 늘어나는 완전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질문의 답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끝에 달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달러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흐름을 이해하면 환율이 보입니다. 금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이 보입니다. 우선 자금 흐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려 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 수요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유럽인도 달러를 삽니다. 일본인도 달러를 삽니다. 중동 오일머니도 달러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이 막대한 달러 수요가 달러 인덱스를 고금리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번 90조 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자사주 매입에 쓰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올립니다. 주가가 오르면 미국 증시가 강해집니다. 미국 증시가 강해지면 전 세계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리면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또 미국 자산 투자가 유리해집니다. 한 번 올라탄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혁명이 만들어낸 21세기 달러 패권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제국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위험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달러의 시선은 장밋빛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강한 것은 반드시 약점을 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국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험은 공급망 집중입니다. 엔비디아의 모든 칩은 TSMC에서만 생산됩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이라는 섬 하나에서 나옵니다. 대만 해협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엔비디아의 공급망 자체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2024년 가동이 시작됐지만 대만 본토 생산 능력에 비하면 아직 극히 일부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경쟁자의 출현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칩 시장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칩인 TPU를 개발 중입니다. 아마존도 트레이니움이라는 자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이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잠재 경쟁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규제 리스크입니다. 너무 강력해진 독점 기업에는 반드시 정부의 견제가 따라옵니다. 2024년 미국 법정부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들이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지위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든 생태계는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익숙하게 쓰는 소프트웨어 환경 전체가 엔비디아 기반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데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0조 원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 전 세계 달러 흐름의 설계도까지 추적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의 성장은 거품이 아닌 실질 수익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입니다. 둘째, 이 성장은 전 세계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넷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이 흐름의 수혜자이자 구조적 약자입니다. 다섯째, 공급망 리스크와 경쟁자 출현이라는 위험 신호는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달러의 시선은 단 하나를 말합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단, 모든 투자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흐름을 읽는 눈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흐름을 설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설계도가 여러분의 달러 전략의 단단한 나침판이 되길 바랍니다. 90조 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한 달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그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시장은 항상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상 너머의 흐름을 읽는 눈, 그 눈을 갖고 싶다면 이 채널을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흐름이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날, 그날까지 달러의 시선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러의 시선이었습니다.